네, 안녕하세요. 캐릭터 일러스트에서 가독성이 가장 높고 캐릭터성을 잘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종 디테일링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얼굴의 양감과 기본 색상 이후에 세세한 디테일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본 여러 페인팅 도구들이 있겠죠. 그 도구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페인팅 도구들의 사용법을 떠올리시면서 이번 강의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일러스트를 보시면 얼굴의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 있고 그리고 살짝 반측면을 향한 얼굴인데요.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완전 정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일러스트는 기존의 일러스트를 살짝 디테일링 목표점으로 미리 준비를 해본 것이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면의 얼굴을 우측 목표점에 맞춰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상 얼굴 일러스트를 해보시면 정면의 얼굴이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빛이 측면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맷이기도 하고 얼굴의 비례나 디테일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기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살짝 복잡한 앵글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포맷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얼굴 디테일링을 들어가기 전에 좌측 일러스트도 과정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커리큘럼을 한번 되짚어 볼 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정을 빠르게 쭉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가 여기까지의 과정쯤 되겠죠.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단계는 이제 배경과 캐릭터의 분리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모노톤을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이제 약간의 양감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무드를 잡아주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감이 더 추가가 되면서 배경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제 전체적인 무드를 한 번 더 잡아주겠죠. 이제 빛을 계산해서 양감을 조금 더 도와주는 과정들입니다. 배경에 살짝 뭐 나뭇 잎사귀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은 아이디어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빛을 제거해 주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비 오는 날에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빛을 제거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우산을 넣어주고요. 배경을 조금 더 부드럽게 아웃포커스 처리를 해서 전체적인 무드의 안정감을 더 줘봤고요. 네, 그리고 인체의 양감을 조금 더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환경색을 피부에 묻혀서 더 안정적으로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격적인 디테일을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형태들을 다듬어주는, 그리고 의상도 조금 다듬어주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진행을 해본 형태입니다. 그리고 얼굴 쪽으로 가서 확대를 시켜보시면 우리가 6강부터 9강까지 얼굴 쪽의 기본 양감 과정을 표현해 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의 디테일링이 일러스트로서 가독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토샵으로 가서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을 켜주시고요. 먼저 눈의 색깔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푸른색으로 해볼게요. 푸른색으로 눈을 이렇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라이트로 눈의 색상을 조금 더 푸르게 만들어 주고요. 빛이 닿는 부분은 조금 밝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닿는 부분을 살짝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피커를 열고 조금 더 명도를 올린 다음에 빛이 닿는 부분을 먼저 찍어 줄게요. 찍고 코끝도 밝아지겠죠. 그리고 코 양쪽 부분도 이렇게 깎아주는 터치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이제 에어브러쉬 믹서로 이렇게 풀어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추가해 줄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패턴 스탬프 툴을 활용을 해서 일종의 필터를 만들었죠. 그것들을 살짝 찍어서 색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멀 브러쉬로 와서 지금 명도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트가 약 80 정도네요. 아직까지는 이제 색이 많이 뜬 건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항상 중간중간에 명도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색이 너무 많이 명도치가 뜨는지 확인을 해주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 이마 부분도 명도가 살짝 올라가겠죠. 그리고 믹서 브러쉬로 부드럽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광 부분도 한번 찍어 주도록 할게요. 반대편도 아주 살짝 찍어 볼게요. 양쪽 눈 색깔을 좀 더 푸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로 가서 살짝 배경색이랑 어울리도록 만들어 주고요. 에어브러쉬 믹서로 부드럽게 톤을 풀어줍니다. 굉장히 밀도가 단단하게 올라가면서 색이 섞이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코 옆쪽도 살짝 풀어주시고요. 명도를 살짝 올려서 콧날 부분도 다시 한번 찍어주고요. 코 옆부분도 살짝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브러쉬 믹서로 다시 코끝도 살짝 풀어주고요. 브러쉬를 굉장히 작게 해서 코 아래 부분도 덩어리를 살짝 넣어 줄게요. 약간 발그스름한 색을 이렇게 잘 펼쳐서 코끝을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정면이 의외로 쉬워 보여도 정면이 굉장히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제로 항상 좌우를 잘 비교를 해서 어색하지 않게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항상 좌우를 잘 보고 잘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도를 살짝 올려서 에어브러쉬로 다시 잘 펼쳐서 발라주시고요. 여기서 빛이 살짝 내려와서 이렇게 광대로 올라가면서 퍼지겠죠. 그리고 에어브러쉬 소프트 라이트로 살짝 핑크색을 조금 얼굴에 바이올렛 색을 조금 추가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훨씬 피부가 리얼하게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에도 살짝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옐로우 색상도 살짝 추가를 해볼까요? 클리핑을 항상 넣어주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옐로우 색상도 추가를 해주면 조금 더 피부가 맑고 좀 리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에어브러쉬로 좀 풀어주고요. 블렌딩 모드를 선택을 해서 스크린 모드 같은 걸로 이제 색을 살짝 부드럽게 조금 띄우면서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눈 주변도 살짝 편안하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얼굴에 너무 블랙 색상이 존재를 하게 되면 살짝 이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부드럽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사이에도 아주 미세하게 빛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주 미세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살짝 브러쉬 특성을 이용해서 깎을 부분은 살짝 깎아 지르는 터치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드럽게 에어브러쉬로 처리를 해주고요. 얼굴 측면도 살짝 채도를 높인 핑크 계열로 볼 부분을 터치를 주겠습니다. 이마 부분에도 살짝 빛이 들어가겠죠. 빛을 부드럽게 주고 펼쳐줍니다. 부드럽게 펼치고 그 다음에 핑크 색상으로 경계를 살짝 무너뜨려 줄게요. 자, 우리 살색에는 약간 그레이 톤이 사실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톤도 피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 주변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미있는 덩어리들이 많은데요.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코 주변을 이런 식으로 지금 덩어리가 잡히는데요. 이것도 표현을 잘 해주시면 굉장히 리얼하고 예쁜 코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 윗부분은 살짝 어둡게 잡아줄게요. 콧망울도 부드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뺨으로 가서 뺨도 부드럽게 올려줄게요. 우리 피부는 아무래도 크게 보면 이제 면으로 되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를 적절히 사용을 해주셔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간 파인아트한 느낌을 주는 그런 화풍의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 좀 더 다른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약간 면적인 터치로서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살짝 부드러운 터치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항상 줄여서 썸네일로 이미지가 조형적으로 맞는지 잘 확인을 틈틈이 해주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술 끝도 살짝 어둡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입술 끝은 아래로 살짝 처지기 때문에 형태를 살짝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중에도 빛이 살짝 들어오겠죠. 얼굴은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 사실 많아서 거칠고 투박한 붓질보다는 좀 섬세한 붓질이 좋겠죠. 입술 주름도 적당히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백업본을 한번 이렇게 이전 단계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부분이 잘 진행되었는가, 어디 부분이 부족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이제 약간 이전 단계에서의 장점이 많이 묻어졌다라고 하면 오퍼시티를 내려서 살짝 오퍼시티를 70% 정도까지 내리셔서 이제 다시 머지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좀 더 이미지가 급변하지 않고 안전하게 디테일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오본을 만들어 주는 겸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일단 진행 자체가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합쳐서 다시 클리핑 마스크로 백업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올려주시고요. 눈도 디테일링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미세하게 속눈썹도 우리 동공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형태로 그려주는 게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아주 미세하게 연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러쉬 크기를 1로 줄이셔가지고 하면은 좋겠죠. 눈썹 같은 경우도 이런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아주 연하게 일단 마킹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아직은 완전한 최종 디테일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던져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하실 때 좀 급하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항상 분위기를 보고 아주 미세한 붓질로도 인상이 많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